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5-26 챔피언스 리그 2라운드 프리뷰 및 배팅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이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유니온 생길로아즈와 카라바흐인데요. 자, 카라바흐는 벤피카 원정에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벤피카 감독이 잘릴 정도니까 엄청난 대이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온 생길로아즈는 PSV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PSV가 챔스 구간에서 좀 약했다 라고 하더라도 유니온 생길로아즈가 원정에서 대승을 기록했다. 요거는 좀 이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기들은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바르셀로나, 맨시티, 미넨, 리버풀, 인테르,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토트넘, 아스널 상위 레벨의 팀들이 승리를 거뒀고 약체로 여겨지는 팀인 카이라트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는데 스포르팅 상대로 4실점하고 졌기 때문에 1라운드는 상당히 결대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2라운드는 총 8경기씩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 경기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주요한 매치업들 가져와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카이라트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카이라트는 직전 라운드 스포르팅 리스본 상대로 원정에서 4대1로 대패를 하면서 이번 36개 팀 중 최약체라고 불려지는 이유를 딱 첫 경기에서부터 증명을 좀 해버렸습니다. 본인들의 수준을 다 드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라운드 마르세유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퇴장을 당한 상태로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간신히 승점 확보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조금은 타이트한 휴식일 이후에 경기인 만큼 변수는 존재합니다. 이 매치업은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이겨야 할 매치업인데 변수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전은 또 5실점까지 허용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꺾인 상황에서 조금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만 이 수비가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카이랏이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카이랏의 경기면은 점유율이 8대 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대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3점 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르세유 대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자, 마르세유 아약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마르세유는 직전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퇴장당한 팀을 상대로 아쉬운 결과였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한테 이렇게 지는 거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최근 PSG를 홈에서 잡아낼 정도로 홈 어드밴티지는 강하기 때문에 고평가할 수 있고요. 아약스는 직전 라운드 인테르 상대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팀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 보여줬고 리그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고 직전 리그 일정에서의 경기력도 그닥 그렇게 고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주말 라운드, 주말 리그 일정에서 승리는 거두긴 했지만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마르세유를 좀 더 높게 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휴식일 또한 아약스가 훨씬 타이트하고 대륙간 이동까지 존재합니다. 양 팀 맞대결 성적도 있는데 양팀 맞대결 성적에서 마르세유가 홈에서는 아약스 상대로 두 번 다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르세유 승 누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테르 대 슬라비아 프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밀란은 직전 라운드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는 초반부에 경기력이 좀 좋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3연승 기록하면서 좀 기세를 올리고 있고요. 휴식일이 다소 짧긴 하지만 홈에서 큰 부상 인원들은 없기 때문에 요 연승 기세가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슬라비아 프라는 직전 라운드 홈에서 보데글림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지만 홈에서 승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전력은 이 당시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졌고요. 체급 자체가 높은 팀이 아닌 만큼 원정에서의 기대값은 높지 않습니다. 자, 인터밀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슬라비아 프라하가 약팀들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강팀 상대, 특히 기세 오른 인터밀란 이런 원정이 버텨질지는 의문입니다.
이 경기는 인테르의 승에서 핸디까지 그리고 지난 슬라비아 프라하의 보데글림전을 본다면 난타전까지도 2.5까지는 누를 수 있다. 3.5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2.5가 정상 배당이고 승에서 핸디까지 아니면은 2.5 오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파포스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당연히 쉬운 경기지만 멘트는 드릴게요. 파포스는 직전 라운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퇴장당한 상태로 패배하지 않은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팀의 체급 평가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리그 일정에서는 지금 3연승을 기록하면서 현재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전 골키퍼가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오늘 결장하게 되기 때문에 챔스권에서의 경쟁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미네는 직전 라운드 첼시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큰 문제 없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공식전 연승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수 스타니시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파포스와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압도적인 체급 차이가 있어서 과연 몇 점 차이로 승리를 거둘 것인가를 보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미넨이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작년부터 바뀐 이 풀리그 시리즈가 결국은 득실점이 포인트거든요. 상위 레벨로 올라가려면 상위 순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팀을 상대로 많은 점수를 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넨이 굳이 힘 뺄 필요는 없습니다. 큰 점수 차로 미넨이 이긴다. 이렇게 예상을 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2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수비력은 여전히 아쉬움 존재하지만 공격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고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연전이라는 점, 추가 부상이 없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라운드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5대 1로 대승을 기록했는데요. 공수 밸런스는 최근 리그 일정까지 본다면은 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매 경기 난타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주전 수비수 크리스텐센의 부상 이탈이 수비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4경기째 12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정 투 원정이라는 점 타이탄 일정 또한 부담입니다. 자, AT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를 대승을 기록하고 홈에서의 연전, 요거 챔스 일정까지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공격력이 날이 서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약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프랑크도 최근에 대량 득점 기록하고는 있지만 수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팀 상대로 이렇게 이기는 것과 레버쿠젠이 지금 강팀이라 말할 수도 없는데도 여기다 3대 1로 진 거 원정에서 글쎄요. 저는 이 경기 분명히 AT 마드리드가 좀 가져갈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AT 마드리드 승과 난타전을 생각하면서 오버까지 그리고 최근에 득점력 생각하면서 핸디 승까지 밸류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10월 1일 수요일 경기는 다 끝냈고요. 자, 이제 10월 2일 목요일 경기들 볼 건데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일 목요일 새벽에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무슨 경기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볼 경기는 나폴리 대 스포르팅 리스본의 경기입니다. 자, 나폴리는 직전 라운드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퇴장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패배였다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 리그 일정에서는 두 경기째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멀티 실점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니 수비진의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오늘 경기는 지난 경기에 퇴장 징계로 디로렌조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휴식기까지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비력이 올라오기는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스포르팅 리스본은 지난 라운드 카이라트 상대로 4대 1로 대승을 거뒀고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강팀 상대 대응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체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식전은 4연승 중이기 때문에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폴리가 타이트한 일정 속 수비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실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4경기째 클린시트 없고 3경기째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이 이 약점을 파고들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나폴리 또한 수비진의 붕괴가 있다 해도 공격 자원들의 밸류는 높은 편이고 홈에서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의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2.5 기준으로 오버 나오면은 한번 눌러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폴리 승 누르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자,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 원정에서 4대 4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 골을 먹힌 부분은 아쉽지만 뭐 좋게 생각하면 유벤투스 원정 가서 내 골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 리그 일정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 부상이 없는 상황에서 27일 경기 이후에 오늘은 10월 2일 경기니까 휴식일은 나름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홈에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아스널 상대로 홈에서 0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대응력 전혀 보이지 못하고 패배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를 했는데 이후로 경기 내용들도 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니코 윌리엄스가 다친 이후부터인데 그 이후로 공격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최근 5경기 1득점만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비아레알 원정 이후에 휴식일도 좀 짧은 상황이고 추가 부상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습니다. 팀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나 추가 부상 이슈, 직전 경기력, 홈 어드밴티지 모든 부분에서 도르트문트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고 배당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는 이 경기 도르트문트 승 눌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모나코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모나코는 지난 라운드 클럽 브리에 상대로 4대 1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주전 골키퍼 포함 다수의 주전급자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주중 경기는 퇴장당한 채 원정에서 치렀던 만큼 경기에 대한 피로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클린시트 경기가 한 경기도 없기 때문에 수비력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 홈이지만 고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 나폴리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즌 초반에 나폴리전은 상대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손쉬운 승리를 기록했고 최근에 퇴장자들 그리고 부상 인원들이 발생하면서 경기력이 다소 좀 흔들렸지만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5대 1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는 반등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 강팀 상대로 지금 이런저런 부상자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나코가 시즌 초반 수비력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맨시티 상대 무실점 경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맨시티가 이길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조금은 좀 수비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까지는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팀 상대로 좀 보여준 경기가 나폴리전은 상대가 퇴장당했고 아스널전 정도인데 이때에 비해서는 좀 라인업이 좀 자리를 잡은 느낌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기인데 제가 멘트를 한 이유는 결국은 직전 경기 벌리전 5골이나 넣은 이 공격력이 모나코 상대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오버를 우선 보고 2.5 기준 정도로는 오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맨시티 승도 배당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눌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맨시티 승, 맨시티 오버, 승오버까지 같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경기를 맨시티 승보다는 오버를 먼저 보는 게 모나코 홈 어드밴티지가 꽤 셉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맨시티 승도 있지만 오버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승을 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1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리그전까지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전 연승 기세는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말의 복귀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팀의 주축 자원들이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휴식일이 타이트한 부분도 조금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PSG는 지난 라운드 아탈란타 상대로 홈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이 정도였나 싶었음에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기세는 좋았는데 그 이후 마르세유전이 참패를 당했고 최근에 부상으로 인해서 팀의 주축 자원들이 다소 빠지고 있는 것이 경기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오세르전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오세르의 체급을 생각한다면 오늘 바르셀로나전이 결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팀 이름만 본다면 뭐 거의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빅매치고 양팀 맞대결은 타이트합니다. 문제는 이제 양팀 다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자, 현재 경기력을 판단하고 마킹을 해야 되는 어려운 매치업입니다. 단순하게 PSG가 최근에 마르세유 원정에서 최근에 요 부상 인원들 있는 라인업으로 마르세유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야말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한시름 났다라고 봤을 때 PSG가 지금 오스만 덴벨레, 마르키뉴스, 주앙 레베즈까지 이탈한 요 라인업으로 바르셀로나 원정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르셀로나 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아스날 대 올림피아코스. 아스날 대 올림피아코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라운드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0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공수에서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부상자들로 인해서 아스날의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진 상황, 좀 어수선해진 상황이었는데 직전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극장 승리로 기세를 좀 다시 찾아왔고 부상 인원들이 대다수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식일이 타이트한 부분이 조금 거슬리지만 홈에서 연승 기세 이어갈 확률 높다고 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지난 라운드 파포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체급이 낮은 팀을 상대로 상대팀이 퇴장을 이르게 당했음에도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었다. 그러고 비겼다라는 거는 이게 챔스 구간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는 성적을 이렇게 저렇게 내고 있는데 뭐 압도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고평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양팀 체급 차이 많이 나고요. 아스날이 최근에 일정감의 타이트함이 존재하고 부상 복귀자들의 몸 상태가 100%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직전 경기 뉴캐슬전이 패배가 거의 다 왔었는데 웨데가루드가 교체로 이제 후반에 80분쯤에 나오고 그 뒤로 골이 두 골 터지면서 역전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데가르드가 뛸 수 있는 아스널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고 뭐 오늘 홈에서 승리 거두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챔스 16경기 중에 좀 주요한 경기들 포인트 잡아봤고 그 나머지 경기들 뭐 다른 경기들 좋아 보이는 거 있는지는 뭐 당일에 또 추가로 지금 뭐 부상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라이브에서 조금 더 체크하고 배팅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